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형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합병증, 수술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팽창 임플란트는 비형외과 수술들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수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 몸에서 뭔가를 이렇게 떼어내는 수술들은 감염을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사실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음경이란 장기 자체가 워낙 예민하고 부드러운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도 되게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많이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합병증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환자분들이. 합병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환자분이 오셔서 나는 이 수술에 관심이 있는데 합병증이 걱정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합병증을 걱정하실 거는 아닙니다. 이 수술이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보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 수술 경험이 그렇고, 작년에 발표했던 썼던 논문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음경접근법으로 했던 898명의 환자에 대해서 감염률을 조사했을 때 0.2%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0%는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나왔던 그 어떤 논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0.2%의 환자들은 사실 그 케이스들은 처음 수술 받은 분들이 아니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여러 번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 오셨던 거예요. 안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감염이 생겼다가 재수술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비율이 뭐 10에서 15% 정도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에게서 감염을 16년 4월 이후로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막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합병증이 하나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수술한 지가 거의 한 1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교과서에서 얘기했던 거의 대부분의 합병증을, 물론 그 정도까진,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합병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합병증을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환자들은 합병증이 없었으면 하죠. 그 수술한 의사들도 합병증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줄일 수는 있으나, 왜냐하면 사람 몸이라는 거는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책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당신이 지금부터 이 해부학 책에서 볼 근육의 구조나 해부학적 구조하고 실제 당신이 만날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는 최소 30%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자 개개의 편차가 크고, 그리고 안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가 모르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누가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항상 그럴 여지가 있음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도 의사도 인지를 하고,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거에 유의해서 보고 그거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누군가가 합병증이 없다고 얘기하는, 만약에 나는 한 번도 그 합병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누가 얘기해 본다면, 이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아직까지 수술을 충분히 해본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못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안 생기면 더 좋겠죠. 평생 동안 안 생기고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학회 분위기 자체도, 그리고 거기에서도 합병증에 대한 접근이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예전에 그 북미성학회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가 뭐였냐면은, 최고 고참, 그리고 가장 많이 하셨고 저희가 가장 수술에 대해서 해박하고 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 세 분에게, 선생님들 세 분에게, 저희 선생님이신 닥터 윌슨, 닥터 존 몰케이, 그리고 컬리 칼슨, 이런 분들에게 당신이 이 수술을 해오면서 한 3, 40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합병증 케이스 3개를 얘기해봐.
그거를 이제 강의 주제로 주고 한 분당 한 15분에서 20분씩 되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발표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 총 학회에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진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서가지고 들을 정도로 강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학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내가 경험했던 거를 보고 너가 이렇게 잘 매니지하면 큰 문제 없이 환자를 해결할 수가 있다. 솔직함인 거죠. 기본적으로. 내 경험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한 명의 인간이고 나도 이런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인지를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수술한 의사들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생기면 정말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수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자기 결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수술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환자들한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랑 환자 양쪽 모두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합병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의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합병증이 생기는 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길 수도 있으나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불가역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환자에게 투명하게 얘기하고 최대한의 빨리 조치를 한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의사들은 그런 한계가 있지만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양쪽이 현실적으로 수술에 대한 그 결과나 혹은 확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도 아, 이 수술이라는 게 그렇구나 라는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